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간한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총 인구 94억 명 중 42%에 해당하는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바닷물은 물론 5페소까지 끓었으며 물 부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한국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등 아프리카 북서부 마그레브 지역 4개 국가에선 지난 4년간 이상 고온으로 인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튀니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물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죠. 가정용 상수도는 제한된 양만 쓸 수 있으며 세차와 농장 관계까지 금지됐습니다. 튀니지는 2030년까지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세워 물 소비량의 30%를 충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튀니지 입장에선 절대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빠른 인구 증가와 지하수, 저수지 물 고갈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물 부족은 이제 사회 갈등과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지역은 아프리카 국가들뿐만이 아닌데요. 중동 국가들 역시 물을 생산해내는 일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물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해수 담수화는 무한한 수자원인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대안이자 미래 산업으로 간주됩니다. 해수를 담수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1세대인 증발법과 2세대인 역삼투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오래전부터 바다를 오랫동안 항해하는 선원들은 항아리에 바닷물을 담아 끓인 뒤 증발한 수증기를 스펀지에 모아 식소로 썼다고 합니다. 1세대 증발법은 이렇게 바닷물을 가열하여 증발시킨 후 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보다 공정이 단순하지만 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죠. 2세대 기술인 역삼투법은 역삼투막을 이용해 바닷물에 포함된 염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수를 담수화하는 공정을 거치면 거르고 남은 해수농축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수 담수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는 다시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담수를 얻어내는 양만큼 해수의 염도는 점점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여기서 한국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모는 줄이고 생산량은 증가시키면서도 농축수는 감소시킬 수 있는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막 증발법을 개발해냅니다. 이 방식은 담수 생산량을 기존 공정보다 20-30% 향상하면서도 농축수를 30% 이상 감소시켜 친환경 해수 담수화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해수 담수화 시장의 40% 이상을 수주하면서 이 분야에서 절대 강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 1위 자리에 오르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리는 일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여러 중공업들과 건설업체들이 중동 지역으로 앞바꿔 진출했지만 당시 중동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장은 일본을 선두로 프랑스와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일본의 선진 기술과 비교해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격차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때 한국 기업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해외 명기업의 하청업체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피땀 흘려 노력한 지 수십 년이 지나갔죠. 그 노력 뒤에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위해 먼저 진출해 있던 건설사들의 힘이 컸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물이 부족한 중동에서 제대로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파악했기 때문인데요. 바닷물을 식수나 산업수로 바꾸기 위한 해수 담수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알려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근면함에 솜씨까지 좋으니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한국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던 1979년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코바 담수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한국인들의 성실한 모습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완공한 결과물들 또한 실제로 매우 튼튼하고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 30년이 지난 2000년이 되었을 때 일본이 왕으로 군림하던 해수 담수화 시장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항에 길이 90m, 높이 15m, 중량 3,500톤에 달하는 언뜻 보면 축구장 크기만한 초대형 증발기가 배에 실려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이 증발기는 아랍에미리트의 알타윌라 해수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를 소주한 두산중공업에 배웠습니다. 처음 아랍에미리트가 하루 1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23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했을 때 당시 수주 금액만 3억 3천만 달러의 대규모로 이 소식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유명 담수 플랜트 업체들은 앞을 다투어 아랍에미리트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두산중공업의 입찰 내용을 본 경쟁사들은 조용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44개월로 예상된 공사를 1년 반이나 줄여 단 2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입찰한 것입니다. 경쟁업체들은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제시했죠. 초대형 증발기를 2개에서 4개 모듈로 나눠 출하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 한국 공장에서 증발기를 완전 조립해 현지에 공급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원모듈 공법을 사용하면 해체와 조립 과정에서 불량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을 놀랍게 단축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수화 기술만이 아닌 한국의 세계 최강 조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박처럼 보였던 입찰이 대성공을 거두며 미친 듯한 속도로 제작 시간을 줄여나갔고 대한민국은 최단 납기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라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역삼투하법, 다중효용법, 다단증발법, 해수담수화의 대표적 3가지 기술 모두에 각각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창원 사우디아라비아 담밤 영국 버밍엄 총 4곳의 워터 R&D 센터에서 해수담수화뿐만 아니라 하수, 해수처리 및 재활용 등 물사용 전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한국 해수담수화 시장의 주요 고객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UAE, 쿠웨이트, 리비아, 카타르, 칠레 등 세계 각국에 진출해 매일 약 1,7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합니다. 어렵게 쌓인 신뢰인 만큼 오랫동안 이어져 해수담수화 산업의 최강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물은 비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해수담수화 기술은 인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해수담수화 시장에서 그 시작은 늦었지만 대한민국이 업계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 누구보다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발전해 나갔고 결국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물은 흔한 자원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듭해온 가운데 일궈낸 한국의 기술은 앞으로도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인류의 물 부족을 해결함은 물론 미래 산업 주도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계가 블루골드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값지다는 표현을 하는 해수담수화 산업에서 더욱더 대한민국의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